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라는 존재가 한 집안을 통째로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평생 온화하게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이웃들도 영숙 씨는 참 착해라고 말할 정도로요. 그런 제가 지금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악연을 어떻게 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외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때문에 말이에요. 그 아이는, 아니, 이제는 그 여자라고 불러야겠네요. 그 여자는 제가 지금껏 살면서 상상도 못했던 종류의 인간이었거든요. 일부 첫 만남의 충격.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저는 기뻤습니다. 30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하던 아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나 보다 싶었거든요. 명문대 졸업에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소개를 듣고는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12월 한겨울에 무릎 위로 올라가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상체는 거의 비치는 얇은 블라우스였습니다. 제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짓자 아들이 재빨리 말했어요. 엄마, 얘가 원래 패션 감각이 남달라.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야. 그때는 그냥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식사 도중에 그 아이가 한 말들은 정말. 어머니, 저는 예의나 격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편하게 지내자꾸나. 그런데 그 편하게라는 말의 의미가 저와 그 아이는 완전히 달랐더라고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예단이나 예물 같은 전통적인 절차들을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이라며 거부했거든요. 아들이 중간에서 엄마 요즘은 다 그래라고 설득하니까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부가 입장할 때 모든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검정색 미니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부케 대신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맥주 한 캔을 들고 있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야? 신부가 맥주를 들고 있네? 드레스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아내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식이 끝난 후 친척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영수가, 며느리가 좀 특이하네. 요즘 젊은 여자애들은 다 저래?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갑자기 우리 집에 왔어요. 아들은 회사에 있고 혼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을 열어주니까 며느리가 파자마 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서 있는 거예요. 한겨울인데 위에는 얇은 티셔츠만 입고요. 어머, 너 옷이 왜 이러니? 아, 급하게 나와서. 어머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일이야? 친구들이랑 급하게 여행 가기로 했는데 카드가 한도 초과됐어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만 원을 그렇게 쉽게 말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지은아, 그런 큰 돈을. 그리고 신혼인데 남편 놔두고 여행을 가는 게 좀 그렇지 않니? 어머니, 결혼했다고 제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제 삶이 있는데요. 말끝마다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결국 아들한테 전화해서 상의하자고 했더니 그 아이가 버럭 화를 냈어요. 왜 남편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해요? 그냥 빌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한테 할 말인가 싶어서요. 2부. 첫 명절의 재앙. 결혼 후 첫 추석이었어요. 며느리도 함께 차례를 지내기로 했죠.
그런데 추석 아침에 나타난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짧은 반바지에 나시티를 입고 온 거예요. 명절 아침에 조상님께 차례 지내러 온 며느리가 말이에요. 지은아, 옷을. 어머니, 너무 더워서요. 요즘 날씨가 이상하게 덥잖아요. 9월 말인데 그렇게 더울 리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집 안은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했거든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쩍 걸리고 앉아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아, 큰아버님들 오시니까 자세 좀 똑바로 해봐. 왜요? 불편해서 못 앉겠는데요. 그때 시아버님이 들어오셨는데 며느리를 보시고는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저는 급히 며느리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어요. 지은아, 어른들 앞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 별로 예의범절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런 건 다 낡은 관념이에요.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시나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차례를 지낼 때였어요. 모든 가족이 조상님께 절을 할 때 며느리만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지은아, 같이 절해야지. 저는 무교예요. 종교의 자유 있잖아요. 시아버님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친척들도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땅에 꺼지고 싶었어요. 그 후로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도를 넘었어요. 어느 날은 마당에서 큰 소리로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까 며느리가 화단 쪽으로 침을 뱉고 있더라고요. 지은아, 그런 건 화장실에서 처리하던가 해야지. 어머니, 가래가 넘어가서 답답했어요. 밖에서 뱉으면 안 되나요?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 집 마당에서 침을 뱉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시댁에서요.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조미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는 화학 조미료 안 먹어요. 몸에 안 좋거든요. 평생 자연 조미료만 써서 요리한 저한테 조미료를 썼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은아, 내가 언제 화학 조미료를 넣었겠니? 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미각이 예민하거든요. 그러더니 음식을 거의 먹지도 않고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음식을 두고 라면을 끓여 먹겠다니. 라면이야말로 화학조미료 덩어리 아닌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어요. 지은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아무리 입맛이 안 맞아도 그렇지. 그런데 며느리가 제게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제 의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저를 강요하시는 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는 게 침해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며느리 행동이 좀 심한 것 같다. 엄마, 아내는 원래 자유로운 성격이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 자유로운 성격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엄마가 너무 꼼꼼하게 따지시는 거 아니야? 아내는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까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는 냉장고를 마음대로 뒤져서 음식을 꺼내 먹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명절 준비하려고 사둔 비싼 한우를 말이에요. 지은아, 그건 명절 때 쓰려고 한 건데. 어머니, 어차피 가족 아니에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요.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집 냉장고를 마음대로 뒤져도 되는 건가요? 게다가 그 고기로 자기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리 말을 해야지. 어머니, 너무 속 좁으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고기 몇 점 못 먹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고기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기본적인 예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인색하고 소심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끈이 끊어진 건 그 다음 주였어요. 며느리가 시댁 카드를 가져가서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그것도 3박 4일 동안 거의 2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아들이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하셨어요? 응, 봤다. 며느리가 여행을 갔더구나. 엄마, 그거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서 죄송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 놔두고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니? 엄마, 아내도 가끔은 스트레스 풀어야 하잖아요. 스트레스? 뭔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한 말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여행비 영수증 여기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마치 자기가 시댁 돈을 써주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지은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가족카드 못 써요?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머니한테 일일이 허락받고 살아야 해요. 저도 성인인데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터져버렸어요. 예, 성인이면 성인답게 행동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어머니, 왜 소리 지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냐고? 지금까지 네가 한 짓들이 다 정상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건데요. 어머니가 너무 보수적이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보수적이라고 하니까요. 3부. 화병과 절망.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계속 뒤척였죠. 다음 날 아침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스트레스성 위염이 심하시네요.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건 아니세요? 스트레스. 맞아요. 며느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제 병이 될 정도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며느리는 변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아들은 아내 편만 들고.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잔소리할 시간에 본인 인생이나 사세요. 저는 어머니의 인형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쓰러질 뻔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뭐라고 했니? 어머니, 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저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어서요. 그날 저녁 저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나. 60년을 살아오면서 응급실에 실려온 적도 없었는데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 정말 미칠 것 같았죠. 아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아, 나 정말 못 살겠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며느리 때문에. 나 정말 미치겠어.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엄마, 아내하고 대화를 해볼게요. 대화? 지금까지 대화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죠. 퇴원 후 며칠 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짧은 옷에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래도 안부는 물어보네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은아, 우리 진짜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네, 어머니. 네가 정말 내 며느리로 이 집에서 살고 싶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예의라는 게 뭘까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예의와 제가 생각하는 예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럼 네 생각에는 시어머니한테 본인 인생이나 살라고 하는 게 예의야? 어머니,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저를 바꾸려고 하시니까 화가 난 거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요구하는 거야. 그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다 어머니 기준이잖아요. 정말 답이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절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기뻐해야 하는지, 걱정해야 하는지. 정말이야? 네, 8주 됐어요. 아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더 컸어요. 이런 며느리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더라고요. 마치 이제는 절대 저를 쫓아낼 수 없다는 의미로 들렸어요. 지은아, 임신했다고 해서 내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어머니, 저는 그냥 임신 사실을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승리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임신 후에도 며느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임신부라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핑계로 더 자유분방하게 행동했어요. 어느 날은 임신 초기라면서 시댁에 와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이것저것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어머니, 배고파요. 먹을 거 좀 해주세요. 어머니, 발이 붓는 것 같아요. 마사지 좀 해주세요. 8주 된 임신부가 벌써 발이 붓는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음식을 해다 주면 이건 임신부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럼 뭘 해줄까? 모르겠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정말 화가 났지만 배 속의 아이 생각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산부인과 검진에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창피한 일이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분이 계시네요라고 하시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세요. 저희 엄마는 바쁘셔서 못 와요.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생활 습관에 대해 물어보시니까 담배는 끊으셨죠? 네, 원래 안 피워요. 술은요? 가끔 친구들하고 만날 때 조금씩 했었어요. 임신 중에는 금주하셔야 해요. 그때 며느리가 제 쪽을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들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금주하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명절 때마다 술을 권하거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언제 며느리한테 술을 권했나요? 오히려 며느리가 명절날에도 맥주를 마시겠다고 해서 말렸는데 말이에요. 어머 얘, 내가 언제. 어머니,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의사 앞에서 저를 그런 식으로 막아버리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4부. 친정 엄마의 등장. 며느리가 임신 4개월쯤 됐을 때 친정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친정어머니는 어딘가 모르게 고압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저는 인사를 건넸는데 사부인은 대뜸 언짢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 하던데요. 갑자기 뭔 소리인가 싶었어요. 네? 힘들어 한다고요?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너무 간섭이 심하다면서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간섭이 심하다고요? 오히려 제가 참고 또 참았는데 말이에요. 사부인,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아이 아빠도 엄마 편만 든다고 하더라고요. 신혼부부인데 좀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친정에 가서 뭘 어떻게 말했는지 뻔했어요.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을 게 분명해요. 결국 남편과 상의해서 가족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모여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고 했죠. 자, 우리 모두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남편이 말문을 열었어요. 지은아,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해봐라.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키고. 그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뭔데요?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였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지은아, 그래도 엄마가 힘들어 하시잖아. 저도 힘들어요. 계속 저를 바꾸려고 하시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최소한이라는 것도 다 어머니 기준이에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결국 그 대화도 평행선만 달렸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주장만 했고 아들은 중간에서 애매한 소리만 했어요.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이런 말하기 싫지만 정말 못 살겠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이 결혼을 끝내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너를 아들로 볼 수 없겠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런 말씀은.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병까지 생겼잖아. 며느리도 그 말을 들었는지 나타났어요. 어머니, 이 여자라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정말 너 때문에 미치겠어. 이혼해라. 이혼요? 왜 제가 이혼해야 하는데요? 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까지 네가 한 짓들이 다 정상이라고 생각해? 네. 전 그냥 제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정말 대화도 안 통하고 답이 없었더라고요. 예상대로 며느리는 이혼을 거부했어요. 아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저는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시댁에서 저를 괴롭혔으니까 위자료를 받아야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우리를 괴롭혀놓고 위자료를 받겠다고요? 무슨 소리야 그게? 어머니가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까지 다녔거든요. 언제 병원을 다녔나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아들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여전히 애매한 태도였어요. 엄마,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대로 계속 살자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서로 적응하지 않을까요? 적응? 벌써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더 심해지기만 했어요. 며느리는 임신을 방패로 더욱 심한 행동을 했어요. 임신 6개월 때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했어요. 임신 중에 해외여행은 위험하지 않아?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 네, 안정기라서 괜찮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는 오히려 조심하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결국 며느리는 친구들과 태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임신 6개월의 말이에요. 저는 걱정돼서 밤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내 좀 말려봐라고 했더니 이미 떠났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중에 며느리가 보낸 사진들을 보고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비키니를 입고 바다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임신 6개월인 사람이요. 며느리 친정에서는 며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다시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은이가 임신 중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뭔 스트레스를 줬다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시잖아요. 간섭이요? 통제요? 오히려 너무 자유롭게 놔뒀더니 이 지경이 됐는데요. 사부인, 지은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제가 키운 딸인데 모르겠어요? 착하고 순한 애인데 시댁에서 너무 구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착하고 순하다고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까지 나섰어요. 저희 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시어머니한테 본인 인생이나 살라고 하나요? 오부 출산과 새로운 시작? 결국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어요. 손자가 태어나는 순간 그래도 많은 게 달라질 줄 알았어요. 며느리도 엄마가 되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했죠.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산후조리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줄 거니까 시어머니는 안 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손자를 봐야지. 어머니가 오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모유 수유에 안 좋대요. 결국 저는 손자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친정어머니만 매일 산후조리원에 와서 며느리를 돌봤죠.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며느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 엄마라는 타이틀을 방패로 더욱 당당해졌어요. 어머니,
아이한테 안 좋으니까 집에서 담배 냄새 나면 안 돼요. 저희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무슨 담배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이가 놀랄까봐 큰 소리 내지 마세요. 평소 목소리로 말해도 큰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육아 방식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울어도 울음 훈련이라면서 방치하는 거예요. 지은아, 아이가 우는데. 어머니, 아이 스스로 자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요즘 육아법이에요. 아이가 계속 울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손자한테 뭔가 해주려고 하면 항상 제지했어요. 어머니, 아이한테 그거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아이를 그렇게 안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아이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손자하고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가자. 갑자기 이사는 왜?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 며느리 때문에 내가 미쳐가고 있어. 남편도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손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손자는 어떻게 하고? 가끔 보면 되지. 매일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느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때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들아, 엄마가 이사 가고 싶다고 하는데.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다. 며느리 때문에 내가 병까지 생겼잖아.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1년을 참았는데도 더 심해지기만 해.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마지막 도발을 했어요. 아들 생일날 시댁에 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 저희 이제 멀리 이사 가려고 해요. 갑자기 이사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이사? 네, 아이 때문에라도 좀 멀리 이사하려고요. 사실 이사하는 건 좋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어차피 거리도 멀어지는 마당에 앞으로는 어머니가 함부로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함부로 간섭한다고요? 무슨 소리야 그게? 어머니, 지금까지 저희 육아에 너무 간섭 많이 하셨잖아요. 간섭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저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말라고요? 손자한테요? 예, 손자는 우리 핏줄이기도 해. 하지만 제가 키우는 아이예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간섭해요? 지금 저는 정말 막막한 상황에 있어요. 아들 부부는 말한 대로 멀리 이사를 갔고 아들은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만 취하고 있어요. 손자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고 뭔가 해주고 싶어도 간섭한다는 소리만 듣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라고 하는데 정말 다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꼼꼼하고 간섭이 심한 시어머니인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평생 살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병까지 생기고 응급실까지 가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와 계속 싸우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손자도 못 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들한테 계속 이혼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견뎌야 할까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정말 듣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정말 너무 꼼꼼하고 간섭이 심한 시어머니인 건지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매일 이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해결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아들은 여전히 중간에서 애매하게만 행동하고 정말 이놈의 며느리 어쩌면 좋을까요?